안녕하세요, 정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정말 오래된 구옥 아파트인데요. 준공연도가 1989년, 저랑 동갑이네요. 정말 오래된 아파트 인테리어 해보았습니다. 세월이 무색하도록 아주 탈바꿈했으니까 바로 가보실까요?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현관문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외부가 보이는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복도형 아파트 사실 쉽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닫았을 때 이 현관문이 있더라도 이 외부의 소음, 그리고 뭔가 이런 단열 효과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는 중문이 없었습니다. 중문은 없었기 때문에 중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문으로 만들어 드렸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안으로도 열리고 바깥으로도 열리는 양방향 여닫이 중문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문틀에 이런 고무 가스켓도 있어서 닫아놨을 때 밀폐력도 좋고 단열도 좋고 소음도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은 기존에 세 칸으로만 딱 돼 있었습니다. 이 세 칸으로 이거 쭉 내려오면 아마 이 디딤석 있는 데까지 신발장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의 가족 구성원이 4인 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장 공간이 더 필요한데, 신발장 공간을 꽉 채우면 좀 답답함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거실로 들어가는 통로가 좀 길쭉한 형태예요. 그래서 신발장 공간을 좀 더 넓혀서 거실 쪽 안쪽으로 밀어드렸고, 밀어드리면서 나오는 구간만큼 디딤석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신발장은 답답하지 않게 한쪽은 키 큰 장 타입, 한쪽은 낮은 장 타입으로 제작을 하면서 위쪽에 외출을 할 때 간단하게 이제 옷 매무새를 확인할 수 있는 원형 거울 배치해 드렸고요. 현관 타일은 좁은 현관 구성이기 때문에 600각짜리 타일을 적용하면서 분절이 되지 않는 느낌으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실장님, 네. 이 스위치는 뭔가요? 이 스위치는 일괄소등 스위치입니다. 이게 구옥 아파트가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는 곳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현관 센서 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 스위치를 활용해서 저희가 전기 작업을 통해 일괄소등 스위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껐다 켰다 하면 내부는 껐다 켜지는데, 이 외부에 있는 현관 센서 등만 작동할 수 있게 회로 작업을 진행하였죠. 현관에서 들어와서 복도 라인인데, 이쪽에 보면 뭔가 DP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돼 있죠. 신발장이 들어오는 깊이만큼 가벽을 제작을 한 겁니다. 가벽을 제작하면서 여닫이 중문의 공간을 컴팩트하게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DP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연출이 되었는데, 고객분 취향에 맞춰서 소품을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아드님 방, 왼쪽에는 따님 방입니다. 오른쪽 아드님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 원래 아드님 방 문틀 사이즈가 90cm였어요. 이 공간을 요만큼 줄였습니다. 왜 문을 줄였냐? 그 비밀은 안쪽에 있습니다. 가보시죠. 문틀 라인에 딱 맞춰서 붙박이장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 붙박이장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틀 사이즈를 줄이고 수납장 깊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수납장의 최소 깊이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아드님이 아직 어리시기 때문에 옷이 좀 작아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바로 책상이 있습니다. 수납장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이 공간을 배치했고, 오른쪽 공간은 취침 공간입니다. 컴팩트한 슈퍼 싱글 사이즈의 침대가 들어가고, 이 지금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이 외부가 바로 복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풍도 심하고 단열 효과가 좀 떨어져서 통통 소리 들리시죠? 전체적으로 창문을 제외한 나머지 벽면을 단열 작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방에 꼭 필요한 수납장, 그리고 책상, 침대까지 이 좁은 공간 안에 어지럽지 않게 잘 정돈된 느낌으로 가구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님방 한번 가볼까요? 따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창이 복도랑 맞닿아 있는 바로 외부 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 주변으로 단열 작업을 해서 보온 효과를 높여 드렸습니다. 실장님, 여기 복도식 아파트에는
방에 있는 붙박이장이 문이 열기 되게 불편하고 내부도 작던데 많이 달라졌을까요? 사실 뭐 구옥 아파트도 그렇고 뭐 신축 아파트도 그렇고 이 매립 붙박이장들이 있죠. 굉장히 쓰임새가 불편해요. 지금 이 공간입니다. 집중형 조명이 쏘고 있는 이 미닫이문 공간에 매립 붙박이장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 여닫이로 여는 매립 붙박이장이었어요. 문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는 반경에 맞춰서 가구 배치하기도 불편하고 쓰임새도 굉장히 불편하겠죠. 열리는 반경 때문에. 하지만 오른쪽으로 쭉 밀면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생필품이나 옷들이 충분히 수납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손잡이도 돌출된 타입이 아닌 타입으로 만들어놔서 이 전체적인 이 도어 디자인에 이질감이 없게 표현을 해드렸죠. 따님방도 아드님과 마찬가지로 침대, 책상,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 이 컴팩트한 공간, 좁은 공간에서 알차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네. 이 간살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복도에 시공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복도 쪽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미지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위에 보면 레일이 있죠. 레일이 있는데 이 공간을 열 수 있으면 비밀의 공간이 나옵니다. 생필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공간에 수납을 할 수 있고 닫아놓으면 집의 무드를 또 느낄 수 있는 치장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커다란 여닫이 문으로 문이 한 짝짜리가 이렇게 열리고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닫이 문을 사용함에 있어서 뭐 깔끔할 수는 있지만 사용감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실 화장실에 딱 들어오면 굉장히 지금 천장이 되게 낮습니다. 손이 바로 닿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이 구옥 아파트의 단점이죠. 이 위에 배관들이 지나가 있다 보니까 이 욕실 천장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타일을 조금 밝은 톤의 타일을 선택을 해서 600가 타일을 시공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넓어 보일 수 있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고, 샤워 공간은 기존에는 욕조가 들어있던 거를 철거를 하면서 샤워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샤워 공간을 만들면서 사실 물 튀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티션은 필요한데 이 파티션을 위에까지 올리자니 또 너무 답답하고 공간도 좁고, 그래서 하프까지만 올리면서 상부에는 유리를 적용해서 공간 분리를 했고, 생각보다 이제 물을 쓰면 위에도 튀기긴 하겠지만 이 아래쪽이 굉장히 많이 튀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타일로 마감할 수 있게 조적을 쌓아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트렌치 유가를 설치함으로써 물 흐름을 고려해 드렸고, 다른 구옥 아파트보다 사실 천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장도 그렇고 거울도 그렇고 이제 시중에 파는 기성품이 아닌 젠다이랑 이 천장 높이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이 집기들도 배치를 해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수전류 그리고 뭐 이런 세면대 좀 다 최대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 실장님. 네, 안방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데 안방에 이런 기역자 화장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전면으로 뭐 붙박이장을 배치하고 따로 화장대를 놓던지 뭐 그런 식으로 배치를 많이 하시는데, 고객분께서는 이제 붙박이장과 이 파우더 공간이 일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붙박이장을 설치하되 대략 50cm 정도 돼요, 깊이가. 이 정도는 파우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하지만 일감은 없게. 그래서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사실 파우더 공간이라고 하면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디자인적인 거울이 요소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명, 그리고 뭐 스위치 콘센트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야 쓰기 좋은, 보기 좋은 화장대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동그란 등 두 개를 포인트로 주면서 이 사이에 타원형 거울을 시공하면서 파우더 공간을 꾸며봤고요. 오른쪽에 보면 콘센트랑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조명과 간접 조명이 동시에 온오프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화장대 서랍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서 왼쪽에 목공 작업으로 좀 라운드 쉐입을 줘봤어요. 이게 뭔가 직각으로 되면 투박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데드페이스지만 하나의 오브제로 형성을 하면서 파우더 공간에 힘을 실어 보았습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죠. 주방입니다. 기존에는 커다란 냉장고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키 큰 장,
그리고 김치냉장고 개수대가 있었고 주방 베란다로 들어가는 쪽 이 공간에 쿡탑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현장을 보면은 그 감이 많이 안 오시죠. 이게 아주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주방 공간을 어떻게 하면 쓰임새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철거할 수 없는 뭐 이런 내력벽이나 이런 구조물들이나 가전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대 자리는 과감하게 설비 작업을 통해서 이 바닥을 철거를 하고 배관 밑으로 급수 라인과 배수 라인을 이쪽으로 해서 이 개수대 밑으로 옮겨 드리면서 개수대 라인을 이쪽에 형성했고, 그리고 왼쪽에 식기세척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방을 설계를 할 때 어떤 가전을 쓸 거며 어떤 집기가 있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주방 공간을 형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존에 있던 후드 자리에서 이쪽 후드 자리까지로 넘어온다고 하면 선정 공간으로 배관을 매립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많고 공사도 커서 빌트인 후드는 탄소 필터 후드를 적용하면서 설비 작업 공정을 최소화시켰고요. 그리고 인덕션을 배치하고 전기 작업만 저희가 해드리면서 전원을 들어올 수 있게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이 벽체도 사실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내력벽이어서 이 내력벽을 조금 더 연장해서 라인을 맞춰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가벽만 늘리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방 스위치를 이 벽체 쪽으로 옮기면서 목공 작업을 통해 이 가벽 내부를 쓰임새 있게 소품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가벽이 투박하게 생기면 모양이 안 나겠지만 또 이렇게 잘 연출을 하면 좋은 구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김치냉장고 이 벽체도 만드신 건가요? 맞아요. 아주 잘 보셨네요. 이 벽체도 사실 이쯤에 있었어요. 이쯤에 이렇게 조족벽이 탁 있었는데 철거가 가능한 벽체여서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쏙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들면서 소파 공간을까지 고려해서 가벽을 세워드렸습니다. 이 가벽 깊이가 이 안쪽부터 80cm인데 프리스탠딩 냉장고예요. 도어만 딱 라인이 보일 수 있게 가벽을 설치해 드린 거죠.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 냉장고 본체가 안 보입니다. 네, 벽면이 안 보이니까 너무 깔끔하네요. 아, 맞습니다. 이 냉장고 몸통이 안 보이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시야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라인은 다 키 큰 장 라인이에요. 그래서 가전을 배치하면서 그리고 정수기, 뭔가 커피 머신, 자주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을 놓을 수 있는 오픈 바를 만들어 드렸어요. 오픈 바도 집 안에 무드와 어울리게 우드톤의 마감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도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닫이 문으로 있던 거를 가구문으로 제작을 하면서 닫아놨을 때 가구처럼 보이죠. 세탁실 보기 안 좋잖아요. 사실 히든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던 부분이 이제 포인트죠. 그리고 기존의 싱크대가 굉장히 이 복도를 좁게 만들고 있었어요. 툭 튀어나와 있었던 건데 이 부분들을 옮겨드리면서 수납장을 이 구조물과 알맞게 라인을 맞춰서 짜게 되니까 이렇게 위로 올리는 리프트업도 사용해서 전자레인지를 수납할 수 있고 닫아놓으면 또 안 보니까 깔끔하죠. 그리고 이 문은 여닫이로 만들어서 밥솥을 또 넣을 수 있는 가전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는 정말 수납이 가득가득 할 수 있게 선반으로 짜드렸고, 그러면 당연히 분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배기는 오픈장 하부 쪽에 있습니다. 이 하부 쪽에 지금 식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 지금 제가 여기 박스를 하나 짜드렸어요. 이 박스가 분배기를 가리는 가림판입니다. 분배기는 그대로 있대 급수와 배수만 개수대 쪽으로 옮기면서 최소한의 설비 작업으로 이 공간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 공간이 너무 동선이 좋은 것 같아요. 주방 공간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고, 이 9억 아파트에서 지금 이런 주방 라인을 가진 데가 과연 있을까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탁실로 가보죠. 이 딱 열어보면 그전에는 정말 노답이었습니다. 왜냐? 이 보일러가 이 세탁기 지금 오른쪽에 배치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기를 이쪽에 배치하기도 힘들고 배치하면 문이 안 열립니다. 하여튼 좀 노답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기존에 있던 보일러를 이쪽으로 이설 작업을 해드렸어요. 연통이나 배관 같은 경우는 노출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세탁기랑 건조기가 워시타워가 이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다. 이게 사실 굉장한 메인인 것 같아요. 보일러를 옮기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가전 배치가 된다고 하면 시각적인 것보단 사용 편의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실 공간은 주방 공간과 맞닿는 부분에 식탁을 배치해드렸습니다. 식탁은 타원형으로 선택을 해서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식탁이 잘 어울릴 수 있게 디자인을 선택을 해드렸고요. 식탁 상판이 바닥 색깔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이 식탁은 세라믹이고 바닥은 마루인데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고객님의 안목이 한 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위에는 심플하게 식탁등 하나가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거실을 또 뭔가 분위기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거실은 크게 많은 작업을 하진 않았어요. 주방과 연속성이 있는 느낌으로 TV 하단에 간접 조명, 그리고 소파 위쪽에 간접 조명, 뭔가 무드를 최대한 줄 수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고, TV는 반매립을 하면서 벽면과 일체감이 있는 느낌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사운드바는 매립을 하면 이 소리 자체가 위에서 올리기 때문에 돌출된 타입으로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좋습니다. 기존 거실 베란다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해도 이 양쪽에 있는 내력벽이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의미가 있는 그런 확장일까라는 고민 때문에 폴딩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사용 편의에 따라 열면 좀 확장된 공간을 쓸 수도 있고, 닫아놓으면 또 단열 효과도 있으면서 공간이 분리된 느낌까지 주려 했고요. 나가볼까요, 한번? 이렇게 나와보시면 안방 베란다 바닥과 이 거실 베란다 바닥이 단차가 굉장히 높죠. 거실 바닥과 플랫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좀 높여서 시공을 했고, 이 바닥을 높이면서 여기 보면 지금 뭐 배관들이 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죠. 이게 에어컨 배관이에요. 안방에서 나오는 에어컨 배관, 밑에 있는 거는 거실 에어컨 배관인데, 이 배관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최대한 이 거실 베란다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을 했고, 이 배관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외부로 나간 상태에서 실외기를 대부분 이 거실창 난간에다 걸잖아요. 근데 저는 배관을 이쪽으로 돌렸어요. 실외기를 이 안방 베란다 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야에 거슬리지도 않고 소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실외기는 안 보이는 쪽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베란다 기존에 있던 도어는 철거를 하고, 이제 북박이 가구문으로 짜면서 이 안에 선반을 짜드려서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영상은 재밌게 시청하셨을까요? 이번 현장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레이아웃이 나올까 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레이아웃에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용자의 편의, 성향, 이런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가 있고, 그 레이아웃이 사용자와 맞아야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시공 금액, 시공 내역 소개해 드리면서 전 실장은 물러가 보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